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는 몇 살까지 살까입니다. 나는 몇 살까지 살까? 이런 질문을 자신한테 해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질문은 안 하셨지만은 아마 어렴풋이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 닥터유는 굉장히 잘합니다. 물론 나 자신한테도 하고 저는 이미 해가지고 제가 대답을 이미 한 상태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강의도 나가고 다른 사람 진료실에서도 이렇게 이제 우리 만나잖아요. 그럼 꼭 이 질문을 하죠. 네, 나는 몇 살까지 살까? 많은 분들은요,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아니면은, 그거는 운명이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한 거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알 수 없는 거다. 운명이라서 알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이거는 이제 겉맘입니다. 겉맘. 네, 속마음은요, 나름대로는 아주 구체적인 아니더라도 내가 몇 살까지 살 것이다를 어렴풋이는 알고 있다는 거죠. 아니, 알고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많이 하시는 대답이고요. 또 거꾸로 이런 대답들이 많아요. 요새는 많아졌어요. 과거는 없었는데. 이게 뭐냐면, 나 120세까지 살겠다. 네. 이것도 사실은 속마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어떤 분들이 그런가 그랬더니, 이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분들, 거기는 아마 구호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먹고 장수하자. 네. 이게 구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20세를 많이 외치시더라고요. 또는 내가 음식으로 또는 식품으로 장수하겠다. 이걸 믿는 분들이 이런 120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대답 말고요.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첫 번째 기준이 부모, 형제들의 수명. 이걸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가 몇 살을 사셨으니 나도 몇 살을 살 것이다. 우리 형제들이 언제까지 살았으니 나도 언제까지 살 것이다. 이걸 기준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충 그 나이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기준이냐면은 이웃들의,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내 친구들이라든지 내가 소속된 사람들이라든지 비슷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비슷한 사람들이 대충 몇 살 때 죽는구나. 이걸 이제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선후배가 있고 이럴 테니까. 그러면 나도 그렇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또 다른 기준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평균 수명을 인용하는 겁니다. 네. 2016년 가장 최근 통계는요. 한국 여성은 84세가 평균 수명이고요. 한국 남자는 78세가 평균 수명입니다. 그래서 나도 84세까지는 살겠구나. 또는 78세까지는 살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기준을 대시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서 보니까요, 대충의 속마음은 요즘은 거의 다가 85세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85세까지는 살겠구나. 이런 속마음을 겉으로 명백하게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얘기하진 않지만은, 85세 정도를 속마음으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내가 몇 살까지 살까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반드시 따라 붙는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건강하지 않다면은, 그거는 내가 살 의미가 없다. 이거는 누구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이제 건강하지 않은 경우, 이제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분들 보셨죠. 네, 병으로 이제 고통받는 분들은 어떻게 사세요? 이게 우리가 보통의 삶이 아니에요. 병 또는 병원 또는 의료진 아니면 아예 기계에 매달려서 사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비참해요. 아니면 요양시설에 누워있든지. 저런 내가 그걸 목격한다면은 누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런 단서가 이제 반드시 따라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치매의 경우도 있어요. 요새 이제 치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치매의 경우는 이제 본인이 또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치매의 상당수는 어떠냐면은 본인은 별로 고통스럽지 않아요. 보기에는 고통스러운데 정작 본인 자신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주위 사람들이 다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나 가족들한테 폐를 끼치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은 또 나는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제 걱정들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럴 바에는 나는 죽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럼 정작 그때가 돼서 내가 병원에서 병이 생겨서 병원 신세를 진다든지 아니면은 치매가 생겨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죽을 것 같아요? 네, 절대 죽는 법이 없습니다.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또 계속 병원 치료하고 계속 요양원에 누워있고 계속 그냥 삶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거나 그냥 치매가 돼서 가족들을, 자식들을 다 괴롭히면서 살아가거나 하는 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자, 제가 통계라는 건 이제 다수죠. 다수를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다수가 어떻게 될지를. 아까 제가 평균 수명 말씀드렸잖아요. 네, 평균 수명은 뭐 0세에서 죽고 아니면은 늙어서 죽고 이 모든 사람을 평균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를 보시는 여러분들은요, 이미 이만큼 사셨어요. 뭐 아마 20대도 있을 거고 30대도 있을 거고 40대도 있을 거고 50대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뭐 60대 70대 다 있으시지 않겠어요? 이미 이만큼을 사셨어요. 이만큼을 사신 분들의 평균을 생각하셔야 돼요. 0세에서 이미 나보다 어린 나이에 죽은 사람들의 평균이 여자 84세, 남자 78세거든요. 이미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산 여러분들의 평균은 그 평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2016년,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2016년 현재, 네, 남자가 90세를 못 살고 여자가 95세를 못 살면은 이것을 조기 사망이라고 합니다. 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는 남자 90세, 여자 95세가 될 때까지 살아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고를 뭐 당한다고 하든지, 사고를 친다고 하든지, 하여튼, 네, 사고라는 건 내가 병이 아니고요. 뭐, 하여튼, 사고가 돼서 잘못됐다. 이런 경우가 아니다. 10년 내에 사고를 안 쳤다고 한다면 다시 5년이 얹어집니다. 네, 그래서 내가 사고만 안 친다면은 보통 남자는 95세, 여자는 100세를 살아야 그게 정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충 여러분들을 제가 45세 이렇게 전후로 얘기를 잡아볼게요. 네, 그러면은 45세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늙어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45세를 기준으로 이제 노화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죽을 나이가 95에서 100세입니다. 그죠? 네, 95에서 100세. 이렇게 가는 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늙음이죠. 늙는다. 또는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노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모든 사람일 것 같잖아요. 모든 사람이 늙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화와 늙음은 50%입니다. 50%.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 명이 있잖아요. 네, 5천만 명이 이렇게 늙어간다고 하면은 그 중에 50%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늙음과 노화죠. 그 완전히 밑에 쪽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네, 제가 비참한 고령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바로 그 삶이죠. 이게 병이 걸렸거나 치매 걸려가지고 이게 삶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삶이 아니고요. 뭐 의료진에 매달려 있거나 뭐 병원에 뭐 입원해 있거나 아니면은 의료기계에 매달려 사는 삶, 또는 치매여서 이게 가족들만 자식들만 힘들게 하는 그런 삶, 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참한 고령이라고 하고요. 네, 이런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0%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또 10%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짐작이 되시겠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네, 우리 전체 인구에 또 다른 그룹이 있어요. 다른 그룹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덕담으로 얘기를 하죠. 9988234라고요.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살 만에 팍 죽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덕담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45세인데 앞으로 이제 50년 남았죠. 95세. 아니면은 100세라면은 55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 것보다 더 긴 삶을 갖다가 팔팔하게 살다가 거의 다 가가지고 죽을 때 팍 죽는 겁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또 전체 인구의 10%입니다. 적은 숫자가 절대로 아니죠. 나머지 분들은 그 중간에 있어요. 다 똑같이 늙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죠. 이게
뭐 똑같이 늙어가는 거로 운명이라고 생각하시거나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생각하신다면은 천만의 말씀이래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오늘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중에 바로 가장 큰 선택이 뭐냐면은 나의 수명 정학입니다. 나의 수명 정하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첫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나는 몇 살까지 살까? 근데 여러분들의 속마음이 제가 대충 85세라 그랬잖아요. 그걸 바꾸시라는 겁니다. 근데 명명백백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속마음으로 어렴풋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속마음으로 나는 그냥 장수할 거야 이렇게 막연히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겉마음으로 모르겠다, 운명이다, 하나님이 날 데려가신다 이렇게도 하지 마시고요. 속마음, 겉마음 다 합쳐가지고 나는 95세까지 살겠다. 나는 100세까지 살겠다. 라고 하시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은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걸 9988234 원학이라고 하는데, 내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만에 팍 죽겠다. 이걸 원학이라 하는 게 나의 수명 정하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원래 속마음 같이 내 죽을 날이 85세거나 아니면 그 이하다라고 정하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정말 그때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85세라고 생각했을 때, 또는 아니면은 그 이하로 생각했을 때 죽을 수도 있으면은 그때는 내가 정한 대로 했으니까 행복하겠죠? 네. 그런데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수는 95세까지 살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어차피 95세까지 살 텐데 또는 100세까지 살 텐데 나는 85세로 정한 사람들은 또는 그 이하로 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가 딱 되면 그때부터는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이미 정했는데 내가 언제 죽지? 네, 내일 죽을까? 오늘 내일 이거 많이 들어보셔. 오늘 내일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았다. 이러면서 물경 10년 내지 15년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하고 살아가니까 무슨 얘기만 해요? 과거 얘기만 하는 거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늙어가는 거죠.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면은 그래서 늙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재밌는 건 아무것도 없고 과거만 해상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95세, 100세로 정했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은 그래도 85세 또는 그 이하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떤 이유는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랬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행복하겠죠. 내가 신나게 살다가 살 만큼 살다가 어떻게든 탁 죽었으니까. 네, 그래도 행복합니다. 신나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계속 95세, 100세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지금 현재부터 95세, 100세를 설계를 하니 얼마 안 남았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은퇴하지도 않죠. 네, 굉장히 긴 기간이고 내가 일을 했거나 성취했거나 그 기간만큼 또 남아있으니까 항상 세일을 합니다. 네, 죽을 날만 꼽으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신나게 살다가 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팍 죽는 거죠. 네, 이게 바로 95세, 100세 나의 수명 정학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나이가 드셨다고, 나이가 있다고 노후 설계를 그렇게 하려고들 많이들 애쓰시잖아요. 노후 설계에 대한 얘기 뭐 그냥 귀가 따갑도록 들으실 거예요. 대부분은 다 이제 연금, 재정 이런 문제죠. 내가 몇 년을 더 살 텐데 그동안에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 이걸 지금 어떻게 마련해 놓느냐. 네, 이게 이제 노후 설계인 거죠. 정말 잘못됐습니다. 가장 큰 진짜 핵심 뭔지 아세요? 내가 100세를 살겠다 그러고 그 100세 살 내 몸을 어떻게 만들겠느냐? 네, 지금 어떻게 만들겠느냐? 이게 진짜 노후 설계죠. 네? 사실 노후란 말 자체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내가 100세 살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큰 노후 설계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은퇴하지 않습니다. 그럼 죽어라고 일만 하라는 거냐? 천만의 말씀이죠. 이전에는 죽어라고 일만 했죠. 그야말로 생계 때문에.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요, 이미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반을 닦아놨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요, 죽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풀타임으로 죽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파타임을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내가 큰 욕심만 안 부린다면은. 제가 봉사보다는 일을 하라고 권하잖아요. 네, 봉사보다는 일을 하세요. 일이야말로 진정으로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나의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그냥 봉사는 내가 일방적으로 퍼붓는 거고요. 이거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요. 네. 이전에는 그냥 내 몸을 희생해서 내가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고 그랬잖아요.
네, 가족을 돌보고, 네,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요. 내 몸도 함께 하면서, 내 몸도 만들어가면서, 100세 살 내 몸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네, 100세 살 내 몸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이미 하셨어요. 네, 9988-234 원하기. 95세 100세가 내가 살 수명이다 라고 정하기. 두 번째는요, 즐겁고 쉽게 살기입니다. 네, 즐겁고 쉽게 살기. 네,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다들 얘기하시는데요. 의외로 쉽습니다. 그러니까 남하고 똑같이 가자 이게 아니고요. 그냥 나 자신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 이 질문이 거의 모든 것입니다. 질문만 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쉽게 하지? 네, 그러니까 남을 쳐다보고 있고 남같이 똑같이 하겠다면 답이 안 나오는데요. 내가 나 자신한테 질문하면은, 그것도 진정으로 질문하면은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쉽게 살기를 해보세요.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나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늙을 일이 없죠. 9988-234가 저절로 됩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내가 병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제가 제시한 여러 가지 어떤 병이든 거의 대부분의 병을 완치 훈련할 수 있습니다. 완치입니다. 완치라는 거는 약도 안 먹고 병원에도 안 가고 내가 그 병이 없는 상태가 돼야 완치죠. 약을 먹으면서 병원에 다니면서 계속 관리를 하는 거는 완치가 아닙니다. 네, 완전히 완치 훈련을 지금 하시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할 게 적정 체중 만들기. 제가 이미 강의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100세 살 내 몸 만들기의 제일 시작은 적정 체중 만들기라고요. 네, 적정 체중 만들기, 그리고 숙면 훈련을 통한 숙면 훈련. 이게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유가 있으시면은 뭐 담배, 술 조절하기, 그 다음에 운동 적절하게 하기, 그 다음에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이제 병은 다 고치되, 암이라는 것은 고친다기보다는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걸리고 나서 고친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게 암입니다. 그래서 암은, 조기 진단하기. 네, 그러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린 걸 이미 다 하면은요, 이미 암이 예방이 되는데 그래도 걸린단 말이죠.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닥터유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95세까지 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세까지 살 생각을 하시나요?